안녕 기루. 오늘 햄버거 먹읍시다. 나 햄버거 엄청 땡기거든. 얼마 전부터 햄버거가 땡겼어요. 여러분들 키토제닉 하시면서 햄버거 땡긴 적 많으실 거 아니야. 분명 먹은 지 오래됐을 거란 말이지. 키토제닉 뿐만 아니라 기존의 모든 다이어트 방식에는 햄버거 즉 패스트푸드를 금지 품목으로 지정해버리잖아. 근데 우리가 햄버거를 평생 금지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햄버거를 완전 끊어버렸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도 나도 그리고 우리 집 앞집 아저씨도 알 수 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우리가 만든 구축 환경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소셜미디어, TV, 인터넷, 그리고 길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뿐만 아니라 패스트푸드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서브웨이. 아무튼 이런 것들이 왜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요인이 될까? 왜냐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쉽고 빠르게 그리고 원하는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즉 햄버거를 섭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남들 다 먹는데 나만 안 먹을 수는 없잖아. 아니 하물며 그 백악관에서도 패스트푸드 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생 패스트푸드를 거부하면서 살 수 있겠어요? 거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이런 음식들, 특정 음식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금지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는 특정 음식에 대한 새로운 규칙들이 정립하게 돼. 그게 바로 뭐냐? 흔하지 않은 음식은 가치가 올라간다. 제가 늘 키토제닉 식단에서 얘기하잖아. 흔하지 않은 음식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규칙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거야. 내가 다이어트 할 때 가공식품 같은 걸 금지하게 되잖아.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피자, 빵, 과자, 햄버거 이런 것들 말이지. 이런 식품들을 금지하다가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 이때 아니면 안 돼. 빨리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결국 그 특정 음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야. 그래서 그 음식에 대한 폭발을 일으키고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다 겪어봤잖아. 그죠? 나도 많이 겪어봤어. 이건 과학적인 설명 따위는 필요 없어.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지. 결국 흔하지 않은 음식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이 규칙은 다양성의 결핍을 의미합니다. 즉 식단의 레시피가 부족하게 되면 뇌에서 이 규칙들이 작용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네? 이 규칙이 뇌에서 작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식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햄버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규칙을 파괴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먹어야 돼. 먹자 우리 햄버거. 뭐 내가 햄버거 먹자니까 여러분들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 거야? 살찔까봐? 저 못 믿겠어요? 햄버거라고 다 같은 햄버거가 아니잖아. 그죠? 뭐 물론 햄버거가 다이어트에 방해되는 식품이라는 건 일부 가능한 얘기고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특히 칼로리 추종자들은 고칼로리 식품이라고 해서 살이 찐다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키토인들은 칼로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 왜? 칼로리보다 중요한 건 인슐린 호르몬이죠. 그죠? 인슐린은 단백동화 호르몬이고 지방을 합성하는 유일한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인슐린은 키톤 생성을 억제하죠. 그러면 우리는 역으로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인슐린,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인슐린을 급등시키는 조건. 아니야 이거 말고도 더 자세한 표현, 더 정확한 표현은 인슐린은 올라가지만 지방 합성을 일으키지 않는 어느 시점까지 작용하는 햄버거를 만든다면 적어도 키톤 생성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인슐린은 올리지만 지방 합성을 일으키지 않은 어느 시점까지 작용하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조건과 세팅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할 겁니다. 물론 햄버거 빵의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인슐린을 올리지 않는 아몬드라든지 코코넛 파우더를 사용한다면 당연히 문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말이에요, 저는 이 햄버거의 빵을 탄수화물로 설정할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햄버거는 저녁용이에요. 저녁에는 약간의 인슐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 숙면을 취해서. 두 번째, 우리가 최초 햄버거를 먹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때 그 햄버거의 빵이 아몬드나 코코넛 파우더로 만들어지지는 않았겠죠? 밀가루로 만들었단 말이지. 식품의 질감, 즉 식감은 맛의 결정적 요소 중 하나이고 우리는 그 맛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 기억과 질감이라는 두 가지 요소는 밀가루가 아몬드나 코코넛 파우더에 비해서 훨씬 맛있다고 느껴지는 1차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 당을 통해서 세로토닌, 도파민 수치를 올려서 행복감이 밀려오는 것이 2차적인 이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맛의 극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파민은 중독과 관련된 대표적인 신경 전달
단단할 물질이라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탐닉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식감보단 단맛과 관련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만든 조건화 세팅법에서는 그 방해 요소들을 차단하고 최소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키톤 생성에 방해받지 않으며 맛의 즐거움까지 놓치지 않는 그런 햄버거를 제안할 거예요. 자,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패스트푸드 햄버거 속 영양 성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그 정보가 나만의 햄버거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선택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지 않을까요? 아무튼 제가 선택한 햄버거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많은 프랜차이즈를 가진 다국적 기업이며 유일하게 햄버거로 그 나라의 지수를 파악하는 맥도날드의 빅맥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빅맥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생산 공정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각각의 재료는 각각의 공정에서 포장지에 담겨서 매장에 전달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빵은 밀가루라든지 소금, 오일로 만든다든지, 고기 패티는 소고기를 갈아서 냉동 보관했다가 매장에 전달된다든지, 아니면 채소는 깨끗하게 씻어서 전달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전부 다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절대 그렇게 생산하지 않습니다. 빅맥은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많은 화학 물질이 담겨져 있어요. 즉 식품 첨가물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BHT는 식품 산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물질인데 주로 식품의 오일이 산화된다거나 썩은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식품업계에서는 방부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BHT는 향균성이 있어서 그 황산화제 보충제로 판매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BHT는 안정성이 계속 있냐 없느냐라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먹으라는 얘기야? 먹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는 계속 혼란스러울 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피하면 된다. 그럼 피하면 되지 뭐.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나? 난 그래서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해요. 물론 우리가 100% 금지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키는 게 낫겠죠.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자주 먹는 생선, 즉 생물을 BHT를 사용해요, 방부제로. 아무튼 제가 링크한 연구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자주 먹는 사람은 특히 프탈레이트라는 위의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프탈레이트는 식품 가공, 포장에서 자주 사용하는 산업물질로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DEHP와 DIMP를 소변 검사를 통해서 그 수치를 쟀어요. 그 결과 패스트푸드를 약간 즐겨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두 종류의 프탈레이트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프탈레이트가 뭐가 문제냐? 남성 생식기에 교란을 일으키고 불임의 위험률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나 남성의 남성 호르몬의 수치를 떨어뜨려요. 바디빌딩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남성 호르몬의 수치가 낮다는 것은 근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죠. 헬스장에서 보면 운동하고 난 다음에 간편하게 한 끼 때우려는 분들 비닐팩으로 된 닭가슴살 있잖아. 그거라든지 햇반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는 경우를 종종 발견해요.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겠지. 그리고 저는 프탈레이트에 관해서만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환경 독소에 노출되는 물질이 있는데 그건 바로 비스페놀 A예요. 비스페놀 A는 체중 증가 가능성이 매우 큰 물질입니다. 결국 체중 증가의 요인으로서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것은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낮아 보여요. 그 하나의 루트는 대부분은 설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환경 독소를 잘 파악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빅맥이 먹을 수 있는 화학 물질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화 세팅법을 통해서 건강한 햄버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못하는 관계로 저는 빵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빵을 선택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햄버거니까 치즈, 단백질, 소스는 먹어야 되겠고 우리는 키토인이니까 긴산수 지방산 섭취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당과 오일이 없는 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왜 이 빵을 선택했냐면
우선 글루텐 프리예요. 두 번째는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밀가루랑 달라서 빨리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죠. 빨리 흡수되지 않는다. 이는 아까 이미 언급한 인슐린은 올라가지만 지방 합성을 일으키지 않는 햄버거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쌀은 찹쌀 반이고 맵쌀이기 때문에 밀가루에 비해서는 같은 양일지라도 인슐린은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은 올라가지만 지방 합성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 환우분들이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탄수화물을 설정할 때 GI 지수를 고려한다는 말이지. 근데 GI 지수는 많은 것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흰쌀이 호밀에 비해서 GI 지수는 높지만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뭐 이런 이유도 있고, 참! 그리고 제가 이 쌀을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의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햄버거의 내용물들을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 사장님은 다 공개하시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대단해. 불량식품 신고는 국번 없이 139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신 있다는 거야.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돼. 저 이거 PPL 아니에요. 제 돈 주고 다 구입한 거예요. 저한테 딱 맞는 빵을 찾다 보니까 비로소 현미를 알게 됐고, 원재료 명까지 다 공개하고 이분의 어떤 사상에 대해서도 내가 알게 되니까 이거를 선택 안 할 수가 없겠더라고. 여러분, 제가 앞서 건강한 햄버거라고 표현을 했어요. 햄버거가 건강하다? 이게 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의 건강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100% 건강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화학 물질에서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안 그래? 그래도 최소화함으로써 건강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근데 화학 전공자들은 내 영상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하겠지. 자연에도 다 화학이 있다고. 응? 그리고 뭐 과자, 빵에 들어있는 그런 식품 첨가물 먹는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고, 그런 연구 결과는 없다고. 당연하지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화학 전공자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외부에서, 즉 자연이 아닌 공장에서 태어난 화학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에서 어떤 생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이나 과학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러면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거든. 참, 그리고 저의 레시피를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맛있게 햄버거를 구현해낼 거야. 나는 요리할 줄 모르니까. 단지 저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건화 세팅법에 대해서 소개한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거거든. 이런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이 건강도 찾고 키톤 생성에 방해받지 않으면 체중 감소도 이룰 수 있는 그런 햄버거를 만들기 위한 방식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조건화 세팅법을 통해서 나만의 맛있는 레시피를 개발한다면 저한테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나 좀 따라해보게.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골뱅이하고 썬3 5스타 하면 내가 볼 수 있잖아. 댓글에다가 레시피를 적어준다면은 제가 참고해서 저한테 맞는 걸 찾아서 한번 저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먹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은 정보였나요? 유익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이런 얘기 처음 한다. 자, 아무튼 여러분, 과학을 모르는 바보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과학이 답이에요. 과학적 근거 없이 본인의 일화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 따라하죠? 여러분의 몸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갖고 얘기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다양한 분야의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키토제닉과 연결지어서 설명할 거예요. 우리는 많은 루트를 과학에서 찾아서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말이에요, 강력계 형사처럼 행동합니다.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근거.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큰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DEHP 여기서는 DEHP와